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제 얼굴이 보이지 않죠? 죄송합니다. 얼굴 상태가 만만치 않아서 오늘은 목소리만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계속되는 가격이나 증시에게 주는 힌트는 테슬라 토요일에도 올 들어 6번째 가격이나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불과 작년 말 1월 초에만 해도 증시를 크게 하락시켰던 주범이었죠. 1월 첫째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1월 2일 무려 마이너스 12% 급락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량이 예상과 달리 크게 하락했다. 그 뉴스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테슬라가 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반등이 시작되었죠. 그 이유를 1월 초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가격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월 6일 중국에서 3개월 만에 두 번째 가격 인하를 했다. 한국에서도 가격 인하 600만 원에서 1165만 원까지 가격을 인하했다. 이런 뉴스가 1월 6일 날 쏟아졌죠. 이 뉴스와 함께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는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1월 첫째 날 급락을 했던 주가가 그 당시에 가격 인하 소식과 함께 무려 약 70% 가까이 올랐던 겁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다른 경쟁업체들은 가격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가격 인하로 인해서 앞으로 테슬라는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주가가 계속 올랐지만 4월 초 들어서 지수와 반대로 테슬라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테슬라 속보가 나왔습니다. 유럽, 싱가포르, 이스라엘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 이게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인하가 시작된 이후에 주가가 빠졌는데 4월 15일 토요일에도 다시 가격을 내린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경제에서 4월 15일 다시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미 신차 평균 가격보다 싸졌답니다. 신차에는 다른 GM이나 포드의 전기차도 있고 전기차 다른 회사의 신차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내연기관 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원래 다른 차들보다 좀 비쌌죠. 그런데 계속 가격을 내리더니 이제 미국 내 신차 평균 가격보다 싸졌다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올 들어만 6번째 가격이나 앞에서 잠깐 뉴스 보여드렸죠. 중요한 건 왜 테슬라가 1월 초부터 4월 15일까지 연속으로 계속해서 6번씩이나 가격을 인하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 이유, 그 이유를 찾아보면 기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 4분기보다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4%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합니다. 즉 1분기에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예상보다 판매량이 저조했다. 이 판매량이 저조했으니 테슬라는 또다시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했던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계속적인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예상하는 만큼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죠. 크게 두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차보다는 비싸다. 왜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가 비싸죠? 배터리 가격 때문이죠. 배터리 가격 비중이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배터리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이상 전기차 가격은 낮아지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로 인해서 하락이나 가격 인하를 계속해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할부금리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동차 한 대에 전액 현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할부금리 또는 리스, 렌탈 등으로 자동차를 사는데, 이게 시중금리와 그대로 연동이 됩니다. 즉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할부금리가 비싸졌고, 그래서 전기차, 가뜩이나 비싼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 기업들 감원을 시작했죠. 당연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니 따라서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를 테슬라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카바나, 그리고 나스닥 지수, GM, 이렇게 한 달 동안의 주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테슬라와 나스닥 지수가 맨 오른쪽에 6% 써 있죠. 예, 지난 한 달 동안 나스닥은 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카바나, 중고차 거래 플랫폼 카바나는 무려 27%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3% 올랐고요. 그 밑에 빨간색 0%는 GM입니다. 즉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가능성, 수요 감소, 이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약세임에, 이와 반대로 약세를 시작할 때부터 반대로 중고차 거래업체인 카바나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고차가 훨씬 싸니까 차라리 중고차를 사자. 새 차가 좋다고 한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새 차를 사냐. 중고차 매수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그대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가격이 비싼 이유는 배터리 가격의 비중이 높고, 비중이 높은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한, 지금 5월 3일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한 할부금리, 리스금리, 렌탈 가격 모두 다 오르고 있다. 거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따라오니 전기차 수요 감소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요즘 LFP 배터리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메가 저장장치 ESS 시설을 건설한다고 하고, 그리고 모델2가 일종의 반값 전기차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모델2도 결국은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즉 가격 인하를 통한 수요 확대를 위해서 테슬라는 LFP 배터리를 공격적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확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테슬라의 이 가격이나 테슬라의 LFP 배터리 개발, 이게 그렇구나라고 여기서 멈추기는 안 됩니다. 테슬라의 6번 연속의 가격 인하가 증시에 주는 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판매량의 감소는 결국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 업종 최근에 하락 조정 중이죠. 이게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전방 산업은 배터리의 전방 산업은 자동차입니다. 즉 자동차 업체 주가,
최근에 테슬라 주가 이게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 지수 상승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2차 전지 소재 업종도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이 하락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나 2차 전지 소재 떠나기 싫어. 여기서 수익을 봤어. 계속 여기에서 승부를 걸고 싶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지금까지 2차 전지 소재를 끌고 왔던 양극재나 뭐 분리막 이런 쪽보다는 LFP 개발이 좀 더 빨라지고 이 붐이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하고 LFP 개발에 따른 수요가 증가되는 소재들 이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테슬라 자동차 업종에 한정시켜버리면 증시 흐름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계속적인 가격이나 그리고 반대로 카바나 주가의 높은 상승 이건 결국 경기 침체 가능성,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수요 감소라는 거 이 점을 증시에 암시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하락 조정 중인 2차 전지 소재 반등 가능성보다는 전방 업종인 자동차 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얼굴 없는 상승 미소의 테슬라와 증시 그리고 2차 전지 소재까지의 관련성, 연관성을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